안녕하세요. 철물TV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각종 도구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제 한번 시연을 하면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측정과 이제 표시 도구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어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 콩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측정 도구하고 표시 도구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봤는데요. 그 종류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네, 옆에 보니까 행각자 저번에 배웠던 행각자 이런 게 있고요. 비슷한 종류 자들이 있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어떻게 쓰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을 측정하고 길이를 재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떠한 종류가 될지 줄자겠죠. 네, 제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빌라라고 독일계 이 측정 도구 회사에서 나오는 줄자를 애용을 하는 편인데 어떤 뭐 국산 코메롤이든 아니면 일제, 파지마 그런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어떠한 것은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가 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하고자 하는 줄자 어떠한 것을 한쪽에서 이 후크가 지지를 한 상태에서 줄자를 빼면 원하는 길이만큼 확장이 되겠죠. 보통은 이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데 부재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나무 쪼가리나 이런 일명 부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재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무겁거나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고는 움직이죠. 네. 그래서 정확한 측정과 마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줄자를 뽑아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빨간 글씨로 3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300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마킹한 점이 지워진다 아니면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 싶으면은 살짝이만 마킹을 하시고 지워져도 이게 조금의 흠집이나 표시가 강하게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싶으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요거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때 표시할 때 너무 굵은 걸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연필을 갖다 놨는데 이 연필이 전통적으로 카펜터 펜슬이라고 해서 목수용 연필입니다. 옆은 넓고 한쪽은 좁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0.9mm 샤프인데 제도용 샤프를 0.3mm, 0.5mm, 0.9mm, 0.7mm, 0.9mm, 2.0mm 다양하게 펜슬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늘게 마킹이 되어야 되느냐 그 정밀성을 원하는 데 따라서 펜 촉을 고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줄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줄자에 보면은 이 후크 바로 위에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뭐냐 하면은 혼자 긴 거리를 측정을 할 때 벽에 목재 같으면은 목 같은 거 가른 못을 박아 놓고 그 못을 박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길게 이동을 해도 안 움직이겠죠?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딱 강하게 때려서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손이 자유롭게 먼 거리에 혼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벽 부분에 후크를 해서 못을 박아놓고 요 박은 거리만큼 2.5나 3cm나 요 구멍 거리 치수를 빼면은 자기가 총 측정한 거리에서 잠깐 거리가 나오겠죠. 이게 혼자 하시기 편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이면은 200, 100이면 100 이 부재 끝에서 이 아래 손과 윗손을 한쪽 부재에 댄 상태에서 연필을 이 후크 끝부분에 댄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은 일정하게 치수를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보통
프로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네.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이 부분이 정확치가 않겠죠. 네. 움직이니까. 예,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면 예, 편하시죠. 요게 이제 줄자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목공용에 많이 쓰는 게 요런 직자. 직자. 예. 철로 되어 있는 스테인레스나 다른 철로 정밀하게 마킹이 표시되어 있는 직자라고 저희는 합니다. 철자라고 보통 말하죠. 예, 예. 얘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작고. 그런데 요 작은 거부터 뭐 3, 200, 3, 150, 200, 300, 600, 900, 1000, 1200 다양한 사이즈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되네요. 예. 왜냐하면은 줄자는 움직이다 보니까 또 훅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잠깐 정밀한 측정이 때로는 가구를 제작하거나 할 때는 그 정밀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편하게 하는 게 긴 철자를 부재 위에 올려두고 원하는 대로 마킹을 똑같이 마킹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요까지가 기본적인 직자. 시험하실 때 의사하시는 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목공에서는 직각자라고 해서 90도로 직각으로 꺾여 있는 자.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이렇게 작게 보여도 아주 정밀성이 뛰어난 겁니다. 네. 예. 요 작은 거, 그 다음에 요 큰 거,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네. 이건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가진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세요? 이 정도 크기 중에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목수분들은 요 300짜리 네. 요 직각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요. 예,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니까. 방치 같죠.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요 두 가지 직각자는 실내 내부에서 주로 목공방에서 예, 많이 쓰고. 예, DIY용이나 예, 가구 제작에 가장 많이 씁니다. 네. 왜 이렇게 작냐 하면은 조그마한 박스를 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직각이나 내경을 재어야 할 때 이 긴 부분이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재가 아주 작은 부분에 가볍게 마킹을 해야 될 부분에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가늡니다. 이 직각제 올리는 두꺼운 쪽이 부재 쪽을 의지를 해서 마킹을 하게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도 사용하는 방법. 여기 이제 두꺼운 부분이 있고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부분이 이렇게 어떤 부재 위에다 올려서 고정시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예, 요것도 똑같이 한쪽이 굵고 네. 한쪽이 가늘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장 그 직접적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쓰면 좋을까요? 외부용으로 크고 긴 작업을 원할 때에는 따로 별도로 검색을 몇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 가구 제작이나 아마추어나 전문가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밀도가 가장 직각등 뛰어나야 됩니다. 네. 조금의 허용 오차도 생기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신화라고 네. 신화에서 나오는 이 브랜드가 현재 현존하는 직각정에서는 가장 뛰어납니다. 일제입니다. 네, 일제 역시 메이드 인 저펜. 네. 신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요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다 부재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측정해서 재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요거는 직각 90도 한 가지밖에 측정을 못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똑같이 직각 90도를 측정을 하고 45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흔히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쪽에서 일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쓴 자가 요 7인치 스퀘어, 스피드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예, 요 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예. 여기 자세히 카메라에서 보시면요, 엄청 이뻐요. 네, 이쁘고 뭔가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있고 주철 약간 가볍거든요. 알루미늄 계열 같은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것들 하나 갖다 주시면요, 두고두고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피드 스퀘어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다면서 크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장 편하게 초보자들이든 전문가든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그 부분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직각으로 똑바로 자르고 싶다 하실 때 보통 이 톱으로 또 선을 긋고 자르시자고 하는 부분에 자르시다 보면은 삐뚤삐뚤하게 자르실 겁니다. 네, 그럴 때 이 직각자를 요 자르시자고 하는 부분에 딱 대시고 이 상태에서 요 톱이 요 직각자의 옆면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천천히 자르시면 똑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예. 꿀팁이네요. 네, 예. 저도 보통 긋고 하는데 이렇게 대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멋진 것 예, 요거는 이제 목공에서들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직각자 기본 자리에 되겠습니다. 기본자에서 저희가 예. 들어갔고요. 뒤에 또 저희가 자재를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그때 이 차 보여드렸죠. 굉장히 가장 유용하고 다양한 멀티툴, 네,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차였고요. 그리고 또 캘리퍼스, 예, 고 비슷하게 이제 수평계하고 얘도 멀티툴인데요. 네, 수평계하고 직각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이것도 이제 설명. 예. 이 제품이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흔히 버니어 캘리퍼스는 깊이와 내경, 외경 세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죠. 그런데 보통은 측정과 함께 마킹도 가능한 것이 원하는 치수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 부분을 의지해서 직각을 딱 대면은 이렇게 마킹을 딱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킹을 할 때는 정확치 않다는 것, 네. 불편하다는 단점이 단점. 있습니다. 측정은 정밀한데 그래서 이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똑같이 이제 일본에서 제작대가 나온 거무계라고 거무계. 표시와 측정 도구입니다. 겸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똑같이 예,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원하는 구멍 깊이가 있다면 깊이만큼 부재를 쭉 내리면은 딱 멈춰지게 되어 있죠. 네네. 거기서 딱 그거를 고정을 시키고 보면은 밑에 있는 금이 얼마 정도의 요게 깊이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예. 그리고 똑같이 정확하게 마킹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의지해서 요 끝까지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번역 캘리퍼스와 거무게 측정하실 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눈금들이 되게 자세하게 있어요. 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처럼 얘는 0.1m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또 예. 0에서 밑에 움직이는 정칙과 부칙이 있는데 부칙이 1cm라는 뜻입니다. 10mm 여기에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한쪽은 부재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조금에는 일정하게 1cm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네. 똑같이. 요게 측정과 마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눈금이 여기 10인데 10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게 아까 0.1mm 단위까지 잴 수 있다는 이유가요. 이 표시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잖아요. 이게 예. 20이지만 이 상태 고정시키면 사실 20이 좀 넘거든요. 예. 21이 안 되고요. 요 사이 눈금 중에서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0.1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20이 좀 넘는데 20,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20이니까 20.2죠. 여기 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래 이제 이 0.1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부칙의 눈금과 요 정치 주가 되는 눈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그 일치하는 게 0점을 기준으로 네.
오래 쓰고 막히 측정이 표시가 됩니다. 0점 기준으로 쓰고 예. 그 이에 0.1mm 단위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작된 거무게입니다. 똑같이 표시는 하는데 측정보다는 표시에 중점이 둔 도구죠. 네. 얘가 나중에 나온 거네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쓸 일이 없지만 캘리퍼스는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격도 그렇고 보편화되어 있는 게라 가격도 크게 비싸지가 않은데 이 거무게는 작아 보여도 캘리퍼스를 두세 개를 사고도 남는 가격입니다. 이런 예. 이런 그래서 비싼- 일반인들이 쓸 일이 없죠. 그러나 전문 목공인들도 쓰는 분들이 있고 안 쓰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까 1cm를 냈는데 똑같이 버니어 캘리퍼스 방식으로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쪽 면이 돌출되어 있고 한쪽 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쭉 해주면은 정확하게 1cm가 표시가 됩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표시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네. 예. 오. 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1cm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원하는 두께의 부재가 나사를 박든 나사로 고정을 시키든 아니면은 타카로 고정을 시키든 본드로 고정을 시키든 부재마다 두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두께의 한쪽으로 치우치신다면은 힘이 구조적으로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재의 중심과 또 상대방이 결합하고자 하는 부재의 중심과 중심이 정확하게 고정이 된다면은 강도가 강해지겠죠. 네. 그럴 때 일정한 부분으로 마킹을 하고 그 부분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 나사를 박고 타카로 본드를 바르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도구죠. 네. 그런데 똑같이 이 도구하고 직자하고 같은 겸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만능 툴입니다. 네. 멀티툴. 예. 똑같이 요 해당하는 원하는 길이 내에서 측정도 가능하고 마킹도 가능하고 예. 측정과 표시가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이 45도, 예, 직각 90도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이 황동 노브를 풀어서 뒤편으로 하면은 똑같이 45도에 되어 있는 표시가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네. 변신했어요. 45도죠. 예, 이제 45도자가 됐습니다. 네. 예. 똑같이 한 면은 예, 직각이니까 직각을 의존해서 쭉 반대편 끄면 딱 요거 45도가 딱 나오는 거죠. 네. 예.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만능 툴입니다. 이게 빡칩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격이 생기면은 네, 45도 흔들리니까. 들어가니까. 네, 네. 예.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고 잘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평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안정적으로. 수직과 수평할 수 있는 네네. 수평 기포가 있습니다. 네네네. 요거는 이제 꼭 나중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역시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미국입니다. 네. 지금 부럽죠. 일본, 미국, 독일 세 나라. 네. 그런데 똑같이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직자든 직각자든 스피드 스퀘어든 만능자든 이런 부분들을 다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럴 때 편하게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또 이런 부분. 이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 측정법 표시도구에 가깝죠. 거무게입니다. 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같아요. 예. 아니면 메인 재팬. 자팬입니까? 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메이드 인 재팬도 있는데 왠지 예전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가구를 전통적으로 가구를 제작하다 보면은 장구 맞춤이라고 해서 한 나무에 구멍을 파고 그 다른 구멍을 판 놈이 안놈 부재가 되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순놈이 되어서 홈이 끼워 맞춰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가구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에 똑같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날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일단 하나만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하는 길이를 이런 작은 직자든 아니면은 줄자든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를 폭을 한 2cm 정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2cm 정도 돌출시킨 상태에서 고정. 예, 스크루를 돌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부재가 되어 있는 나무에 이 면을 대놓고 한쪽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마킹이 살짝 칼금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표시와 측정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하지만 측정은 안 되고 측정 도구가 있어서 원하는 수치를 정한 다음에 이제 마킹을 같이 하는 그런 도구.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강하게 칼금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고 안으로라든지 뒷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표시를 하는. 네. 예. 나중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요걸 2개의 날이 있는데요. 2개 날을 동시에 이용한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바깥선하고 네, 여기서 보시죠. 네. 예, 바깥선하고 안선 네. 두 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2날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그래서 이 각재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하나는 다리고 하나는 옆면에서 측면에서 똑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가구 다리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순놈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2개가 되거나 하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이 순놈이 이 두께만큼 예를 들어서 요 두께만큼이 요 다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다리의 폭입니다. 요 폭을 요 중간 부분이 순놈이 되는 겁니다. 또 순놈이 되어서 결합되어 요 앞놈 부분에 똑같이 예, 요 안에 결합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으로 요 폭을 일정한 두 개 선을 동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처럼 2개를 이용해서 표시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르기 도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 또 2부에 자세하게 또 공구 측정 도구, 또 표시 도구 사용하는 거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